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며 자기가 살겠다고 선후배 동료 검찰을 내팽개친 윤석열 전 검찰청장. 한심하다 못해 비열함마저 느껴집니다. 여지껏 살아오며 이토록 말과 행동이 다른 인물을 보아온 적이 없기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수장으로 역할을 맡아왔다는 사실도 놀라운데요. 이런 그가 검찰을 떠났어도 진작에 떠났어야 했지만 자신과 일가족 그리고 최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범죄 행위로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길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이런 사유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마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 결정이 회개하다며 거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 보도로 파헤쳐졌다며 그런데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위증교사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윤석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대검은 이날 검사들의 모해 위증 교사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다가올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역시 추미애다운 일갈입니다. 추 전 장관은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 3과는 그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며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은 거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마지막 사퇴 전까지 임은정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고 뻔뻔스럽게 검찰을 탈출한 윤석열. 모든 일에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묻게 되어 있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검찰 권력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한 고집불통 검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관계자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이 반발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의 처분 결과를 올리며 직무 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니 놀랍지는 않다면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 알겠다라고 대검을 비판했는데요.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임 연구관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되자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맡아 과거 검찰 관계자와 증인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수감 중이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최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수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당시 진술에 대해 강요에 의한 거짓이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내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임 연구관은 그동안 최 씨를 형사 이권에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의 검찰이 최 씨에게 위증을 압박했다는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였는데요. 이는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윤 전 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 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라며 청장님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임 연구관이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며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도 없고 여론도 검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걸까요?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검찰 내 집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말이죠. 박철환 안동지청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2플러스에 검사로서 임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박 지청장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임 연구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지청장이 소개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대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재 사안이나 피해자의 죄책, 신변 처리에 대한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어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감찰 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서 이 행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자. 이런 식으로라도 엮어내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이런 사실은 임 연구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전에 각종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인데요. 또 헛발질을 하고 만 거죠. 박철환 안동지청장은 혹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검사들 중 사법고시 동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